머리를 감으면 안 된대요. 북한에서 머리 잘 감고 다녔는데 그냥 바로 북송되거나 먹고 자살하고. Ben. Yeah. Kim Of the Jong-un, Kim Jong-un or Kim Il-sung, their generation. Border of Laos, and then we escape. We pay him, and then we escape at night time. 안녕하세요, 에블린입니다. 오늘은 탈북 스토리를 풀어볼까 해요. 미국에서 이제 트래블링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 제 탈북 스토리를 이제 올리셨어요. 한 분은 주라고 하고 한 분은 이제 조하빗인데 두 분 채널에서 이제 나가서 탈북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국 분들도 북한 사람들이 좀 미국에서 사는구나 막 이렇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반응들이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고 조금 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생겼었어요. 1년 동안 탈북의 과정을 겪고 이제 미국으로 정착해서 그때 많이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위험하다고. 엄마는 그때 중국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고 제가 혼자 떠났죠. 네, 저는 일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고요. 2013년도에 저희 어머니랑 압록강을 건넜었어요. 그때 한겨울이라서 다행히 강이 얼어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은 지인들도 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시다 보니까 중국에 아파트도 있으셨어요. 엄마가 그냥 빌린 거예요. 그거는 조선족 분들 사시는 동네였어요. 되게 북한 음식도 많고 북한보다 확실히 불빛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이제 북한 물을 다 벗고 중국 패션으로 중국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옷을 많이 사 입고, 또 그때 제가 중국인처럼 딱 보인다 할 때 버스를 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중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가늠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남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중국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러고 좀 밑에 층에 누워 계시는 분은 진짜 북한 분 같았어요. 쇼핑을 못 하셨나 봐요, 그분은. 근데 그 버스 안에는 진짜 탈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버스라고 들었어요. 그 버스는 이렇게 경찰이 세우지만 그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체크업을 하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건명이라는 데 가서 상황을 이제 브로커들이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야 된다, 이거를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있다가 이제 가도 된다.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손도장도 찍고 그런 걸 중간에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도중에 진짜 북한 그 보위부나 그런 조직들이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 다시 북송시키는 상황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고요. 건명에서 그 버스를 타고 또 다시 계속 갔었어요. 라오스 근처에 바나나 밭이 있거든요. 바나나 밭이 진짜 완전 한상이었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나나가 북한에서 진짜 비싸요. 열대지방의 과일이잖아요. 일단 그 바나나 밭이라는 걸 처음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분들은 돼지를 기르더라고요, 산에서. 그리고 저희가 왔다고 이제 돼지 한 마리 죽여가지고 돼지 파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며칠 밤을 보내고 이제 산을 넘었어요. 중국 국경에서 라오스 국경 이렇게 산을 넘었거든요. 그 산을 한 4-5시간 정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조잉하시던 그 북한 분들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아기를 낳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아기들이 엄마는 이렇게 안고,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애들만 보내라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을 하냐고, 엄마가 없으면 애들 누가 키우냐고 막 이렇게 막 황당한 일이 막 벌어지고, 막 또 애기 엄마 하나 있었는데 그 애기를 수면약을 먹였어요. 왜냐면 울면 안 되니까. 우리 다 11명이 11명, 12명이 12명 다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애기한테 수면약을 먹이고 국경을 넘은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무사히 국경을 넘었고 라오스 브로크 분이 트럭을 끌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이제 뒤트렁크에 앉고 반은 트럭이니까
그 뒤에 좌석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꽁겨꽁겨 앉아가지고 사람이 막 보따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쪼그쪼그르고 앉아서 타고 가요. 근데 라오스는 아직 발전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북한처럼 흔들리고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라오스에서 진짜 먹는 음식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막 밥도 나무가지에다가 막 이렇게 싸서 주고 항상 튀긴 물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찰떡 같은 밥을 주고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라오스에서 2박 3일 잤나? 머리를 감으면 안 된대요. 머리를 감으면 운이 안 좋대요. 북한에서 머리 잘 감고 다녔는데 라오스에서 이제 태국 국경 갈 때도 진짜 완전 배가 장난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일자로 되고 거기에 한 4-5명밖에 못 앉아요. 그 라오스에서 태국 강이 되게 넓지 않아요. 그러고 직선으로 못 가고 왜냐면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람들 안 다니는 곳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이제 잡히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도의부나 뭐 이런 데서 타이밍이 안 좋다 보면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그냥 바로 북송되거나 북한에서는 쥐약이 독약이거든요. 그냥 먹고 자살하고 아니면 그냥 물에 빠져서 죽거나 막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다고. 너무 마음 아프죠 진짜. 일단 태국에서 이제 도착했으니까 저는 이제 다 거의 가을이나 겨울 옷밖에 없는 거예요. 막 반팔로 막 다 찢고 여름 옷 입는 사람들 돈으로 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태국에서부터 한국으로 가시는 북한 분들은 한 2주 정도 태국에서 머무르세요. 이제 국정원 심사도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국 비행기 타가지고 한국에 가시는데 저는 태국에서 한 10개월 정도 국정원 인터뷰, 미국 대사관 인터뷰 한 3개 이렇게 총 4개 인터뷰를 마치고 10개월 있다가 미국에도 이제 잘 도착해가지고 미국 부모님도 만나고 미국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하고 오늘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거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